김민석이라는 차기 전당대회 후보가 대통령의 뜻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부터 전대를 준비합니다. 전대 프레임을. 자, 그 얘기를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결국은 김어준 씨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박현희님 고발뉴스 응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돈크님께서 오늘 김어준이 이재명 대통령 운 좋다 괴소리 했다던데 운빨 하면 김어준 아닌가요? 그 운빨 이제 다 끝나가는 듯 이런 댓글 파랑새님도 이렇게 슈퍼챗으로 계속 재밌는 의미 있는 주민주님께서는 우리 강미정님 힘드실 텐데 힘내시라 감사합니다. 응원 슈퍼챗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광고가 없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더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시네요. 아예 그냥 광고를 빼고 앞으로 해야겠습니다. 너는 아름다웠다님 고발뉴스 항상 응원한다고 이렇게 감사의 멘트를 올려주셨네요. 슈퍼챗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요? 광고라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좋은 마음을 주시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상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1,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마음을 써서 슈퍼챗을 보태주시고 그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광고와 이런 것보다도 이 슈퍼챗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더 많은 이제 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민주적인 방송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슈퍼챗 보내주시는 그 마음들이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12년째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했네 나는. 옛날 사람. 네, 감사합니다. 자, 보금7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가 뉴스공장 얘기를 좀 할 텐데 저도 별로 뉴스공장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얘기를 하고 싶지. 근데 저희 말고 뉴스공장의 저런 문제를 지적해주는 소위 말하면 정론 기반의 취재된 정론 기반의 유튜브 매체가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방송을 했는데 실방을 이렇게 재방까지 하면 한 10여만 명이 보세요. 근데 쇼츠로 저 무슨 어떤 데인지 모르겠어 막 제가공 하죠. 예. 네, 쇼츠로 저희 방송 끝나자마자 30분 만에 쇼츠로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수백만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어제 정말 중요한 도발을 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전당대회와 관련해 가지고 이미 이제 프레임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다시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대 김민석이 지금 사실상 이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 중에 그냥 제가 팩트를 말했더라고요. 김민석 총리가 나온다고. 나옵니다. 네, 기왕 이제 말을 했으니까. 네,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를 친명으로 안 보는 거야. 뉴스공장의 프레임은 그냥 친석이야. 그리고 김민석과 김민석 주변에 있는 정치 세력은 다 명파리들이야. 이재명 파리들이야. 그리고 그 청와대에서 그거를 verify, 확인해줬대. 근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도 쟤들 기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김민석 총리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이 밝혀집니다.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대 김민석 구도 그리고 김민석이 너무 우월할 것 같으니까 지금 전북의 선거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벌써부터 김민석이 명팔이 한다. 사실상 반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 다 밝혀질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 아마 역대 총리 중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 총리이면서 동시에 자기 메시지를 안 낸 총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능하고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 가서 행사도 언제 투입됐든 간에 말끔하게 치르고 오는 어떤 행정 능력도 보여주고 있고 근데 기분이 나쁜 건 왜 네 맘대로 프레임을 짜서 어디서 빨대를 꽂아 어떤 정보를 얻는지 모르겠고 친석 대 친청 구도로 왜 나눠?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가서 시민들은 주체적으로 나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싸그리 무너뜨리고
아, 니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친석이야.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맥을 같이 하냐면 유시민 작가님이 오윤혜 씨한테 절대 이재명은 연임 못해요를 매불쇼 나가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랑 맥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좋고 또 했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할머니 뭐 1000년 2000년 살아주세요 생일 때마다 카드 쓰고 인사해요. 이건 유권자나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상상력까지 본인들의 기준에 법리에 헌법상 어긋난다고 해서 다 깡그리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당신네들만이 잣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상상하고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뭔데? 뭐 때문에? 김민석 총리 전화번호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왜 마음대로 친석계 쫙 해놓고 앞으로 얘네가 말하는 거 지켜봐. 어떻게 하나? 향후 행보를 보겠어. 이런 어떤 협박 같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 본인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자기가 충분한 정치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 대통령한테 혹시라도 누가 될까 봐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은 정권 초반부터 정청래 대표와 어마어마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현장으로 나오잖아요. 필드로. 그러면 아마 보실 겁니다. 어떻게 팩트로 그동안 뉴스공장의 프레임이 왜곡되어졌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제 생각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저는 지금 민주당 안에 친청과 친석 둘 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점으로 또 생각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정치가 무엇이냐, 정청래 대표가 꿈꾸는 민주당이 무엇이냐, 전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 임기 시작부터 말했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당 안에 친청이 생깁니까? 이 정청래라는 정치적 야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전당대회 때 했던 말 딱 하나요. 내가 진짜 친명이다. 그래서 그때 박찬대 후보랑 친명 대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당대표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당이 청와대를 받침을 못할까라는 의구심은 당원 안에서 계속 불어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전당대회가 다시 열린다면 그건 친석과 친청의 싸움이 아니라 김민석 후보를 만약에 지지하는 당내 일원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 기조가 민주당에도 오길 바라는 그 바람들이 모이는 것일 거고요. 친청으로 간다면 저는 그것은 지금 알 수 있다시피 이낙연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서 다시금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이번 지방선거 때도 친 이낙연계 인사들 혹은 세밀의 민주당에 갔었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친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후보들의 캠프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정당대회 때 만약에 그럼 정청래 캠프에는 대다수가 저는 이낙연 세력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계속 친청과 친석으로 프레임 나누기를 하는 것은 뭐냐? 친명과 친석을 왜 나누냐? 이거는 김민석이라는 차기 전당대회 후보가 대통령의 뜻을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 친청과 친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뭐 프레임 자체가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게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프레임은 견고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몇 달 전만 해도 김어준 총수가 친청과 뭐 친명이 싸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때 도대체 당에 친청이 어딨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친청은 없다라고 못을 맞아요. 박았던 것 네. 같은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친석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고.